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법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형법 총론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죠? 형법 총론 교과서 보시면 이제 쭉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그, 개정판 서문이 있고, 초판 서문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초판 서문을 먼저 좀 읽어보세요. 그 공부 안 될 때, 이럴 때 꼭 서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컨텐츠. 차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차례에서 제가 그 밑줄 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밑줄을 긋고,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차가 왜 그렇게 목차가 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강의에 여러분 듣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그게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게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서 내 거로 되지 않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를 그 차례만 보고 필기는 일치하지 마시고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밑줄을 긋는 겁니다. 제가 밑줄 그라고 하면. 자,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법은 그렇게 해서 그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고 총론은 오히려 자식이고 강론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론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총론하려면. 그래서 자, 형법 총론은 일단 수업은 이제 형법 총론부터 해 나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형법 강론의 지식은 있다라고 볼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강론을 먼저 듣고 왔죠. 지금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두 번 본 분들은 뭐 총 강론을 이미 들었고 그러면 형법 총론은 크게 세 개의 편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제 1편은 지금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책은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전제해놓고 책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강론을 먼저 보라고 했고요. 그러면 책 속에 이게 처음에 먼저 있으면 형법에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1편에서는 형법에 관한 어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제일 앞에 내놓았겠죠. 그게 형법 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제 1편 형법 서론. 그러면 이제 항상 이게 서론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편이니까 머리 앞에 머리 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법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형법에서 쓸 어떤 그 소개들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2편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될 거예요. 본론. 자, 그 본론이 첫 번째가 이제 저 형법에 의한 본론이니까 형법은 범죄와 형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범죄에 관한 논의를 할 거예요. 형법의 머릿말을 하고 1편에서 2편에서 이제 그 형법의 본래 내용으로 들어와서 범죄를 논할 거고 그 다음 이제 3편 제 3편에서는 범죄 말고 남은 거 뭐 있어요? 형벌이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3편에서는 형벌론 형벌에 관한 논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다 써놓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2편 범죄론하고 그 다음에 3편 형벌론 이거 그 범죄와 형벌 2편과 3편을 더하니까 형법이 된 거죠. 그죠? 형법론 등의 형법 총론 된 거예요. 공통점만 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1편 형법 서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는 거죠. 그때 형법 서론에는 이제 4개의 장을,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형법 서론은. 자, 교과서 목차 보고 계시죠? 그때 형법 서론이 4개의 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 1장은 그야말로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법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 1장에는 형법에서 쓰이는 기본 용어들이 나와야 돼요. 형법의 기본 개념이 나오겠죠. 1장에 형법의 말 그대로 개념인데 그의 기본 개념, 기본. 형법에 쓰는 말들, 어떤 말들을 쓰는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2장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해설이 끝나면 형법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해가지고 형법은 모든 범죄 형벌 규정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원칙이 뭐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 그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형법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죄형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면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
그 형법 규정들은, 형법 총론 및 형법 강론의 모든 규정들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형법정주의를 통과해온 그 형법 규정의 형법의 적용 범위의 문제. 그게 형법의 적용 범위, 주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1편 제 4장에서는 주형법정주의가 지금 현재 형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고, 그 다음에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채워왔겠죠. 그리고 형법 총론에 관한 이론, 형법 강론에 관한 또 조문들,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에서 한 번쯤 기억해 주자라고 하는 게 형법 이론이야. 직접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동안의 형법 학자들에게, 학자들이 그동안 벌여왔던 노력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 1편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형법정주의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도 함께 마지막. 형법 이론도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셋은 전부 모아서 그 형벌론까지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모아서 할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모아서. 왜냐면 처음부터 요 주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 이론을 하면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겨우 기본 개념을 했는데 형법 강론까지 다 끝낸 다음에 형법 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주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따라서 요거는 맨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요. 하여튼 그런데 요것들이 앞에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다. 그런데 요 형법의 기본 개념만은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가고. 자, 그러면 이제 2편 범죄론. 자, 요것도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론도 4개의 장. 자, 그러면 이제 범죄론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라고 보니까 제 1장. 요 1장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밑줄 한번 가볼까요? 그 서론, 차례. 자, 제 1편 형법 서론. 그래서 제 1장 밑줄 봅니다. 형광펜 있죠? 형광펜으로 얇게 치는 거예요. 그 밑에 좌대고 형법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제 2장 주형법정주의. 제 3장 형법의 적용 범위. 다른 말은 형법의 효력 이렇게도 말하고요. 4장 형법 이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2, 3, 4장은 이제 맨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제 1편에서는 형법의 기본 개념만 먼저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제 2편 범죄론. 범죄론. 자, 지금 우리가 형법의 기본 개념을 요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할 건데 요 소개만 하고요. 그러면 제 2편에 한번 이제 우리 리걸 마인드를 우리가 키운다고 그랬죠? 법률적 사고 방식을 우리가 그 능력을 키워야지 암기력을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1편이 형법에 관해서 소개를 했는데 1편의 1장이 형법에서 쓰는 기본 개념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편은 범죄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범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지금 형법만 얘기했고. 그러면 범죄의 제1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형법서론이 1편 형법서론의 제1장이 형법의 기본 개념인데 제2편 범죄론의 첫 번째 1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제 사고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고할 줄 안다면 그럼 범죄의 기본 개념이 돼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범죄의 기본 개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력이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사고력이지. 저걸 일일이 외우는 암기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암기는 이해가 되면, 사고력이 커지면 덩달아 온단 말이에요. 그건 반복하면 체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벌론의 제1장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형벌의 기본 개념이겠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은.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범죄의 기본 개념을 다 했어요. 기본 개념을 하고 나면 이제
기본 개념 했으니까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언급을 해야겠죠? 아까 형법 총론은 3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 제1편이 형법 서론이었고, 이건 형법 서론에서 소개를 했으면 2편에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형법의 내용인 범죄와 형벌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범죄에서, 범죄 제1장에서 이게 소개예요, 소개. 소개했으면 이 범죄에서 본격적인 내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선술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범죄에 관한 내용이 바로 아까 회사 사모님이 지혜 양을 무참하게 살해한 게 그게 범죄겠죠. 그 다음에 조두순이가, 그 나영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게 그게 범죄겠죠. 그런데 그 범죄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피해자를 얘기하지 말고, 이제 범죄자는 그 사모님이니까, 그러니까 윤모 씨, 그 사모님 부인, 윤모 씨. 그 다음에 조두순. 자, 요 두 사람이 한 범죄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했고, 고의범으로 했고, 또 적극적으로 거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한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 살인사건, 성폭행사건, 절도사건, 강도사건, 이런 대부분의 사건들이 전부 다 고의로 하고 자기로 하는 범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범죄 먼저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범죄가 고의로 하는 범죄이면서 자기로 하는 범죄. 그 고의 자기범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고의 자기범. 그래서 고의 자기범이란 고의로 하고 자기로 하는 범죄예요, 이런 말이에요. 고의 자기범죄, 줄임말이에요. 고의 자기범죄의 범죄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고의 자기범에 관한 범죄 이론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고의 자기범에 관한 범죄를 먼저 보고, 그런데요, 이 범죄 중에는 고의 자기범만 있는 게 아니야. 고의 자기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의 자기범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고의범에 대응해서, 고의범에 대응한 범죄로 과실범도 있어. 이제 고의범, 자기범 다 끝내고 나면 세트로 고의 자기범 이외에 과실범도 있고, 또 자기범이 있으니까 부자기범도 있겠죠. 부자기범도 있어요. 거동을 안 하고 범죄를 하는 경우죠. 과실범은 실수를 하는 범죄는 많이 알죠.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치면 업무상 과실치상, 그 피해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그게 과실범 아니에요. 과실. 그 다음에 자기범, 여기 자기범에 대응하는 거, 자기범에 대응하는 범죄, 자기범은 두 사건은 모두 자기범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그 영아 작은 아이를 가령 목 졸라 살해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의 자기범이죠. 그런데 굶겨 죽인 거야, 굶겨서. 굶겨 죽인 것은 아무것도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기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실범, 부자기범. 근데 또 하나 있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범인은 요 피해자 A를, 지금 예를 드는 건 전부 다 강론에 있는 죄들이에요. 강론에. 그러니까 강론을 먼저 해야만 이 예가 들어오겠죠. 갑이 A를 상해한 거요. 폭행이 되신가? 복부를 그냥 폭행의 고의로 폭행했어. 근데 그만 복부를 잘못 맞고 쇼크사로 A가 사망했네요. 그러면 폭행 치사죄라는 게 있어. 우리 형법에는 폭행 치사죄 259조. 259조니까요. 여러분 일단 요 뒤에 있는 조문을 이 259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87조 요 뒤에 이렇게 쓰여 있는 번호가 87조 뒤에 번호, 87보다 뒤에 있으면 모두 각칙 조문이야. 그건 각칙. 형법 각칙. 그다음에 87조 앞에 86조까지 요 1조에서 86조까지 이건 총칙 규정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 그 조문이 87조보다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각칙에서 온 거란 말이야. 각칙에서 왔는데 각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각칙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에서 되는 대부분의, 모든은 아니고 99%의 조문들은 전부 다 각칙 조문들이에요. 그 각칙을 몰라. 얼마나
절망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전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실범, 부작위범, 그리고 방금 말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런 죄를 결과가 중요해졌다라고 해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 자, 그러니까 고의자기범 하나가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이렇게 이게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 따로 나눈 요거의 범죄론,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범죄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2장과 3장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길지? 너무 길어서 자, 요 부까지 과실범, 그다음에 결과적 가중범, 요 부작위범, 요걸 다 모아서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 편의상 이걸 여러분 특수범죄라고 하자고. 특수범죄 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고의 자기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범죄고 일반적인 범죄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면 이게 기본이겠지. 그래서 이걸 기본 범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범죄를 먼저 할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형태의 범죄, 특수범죄,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 이건 나중에 3장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범죄론의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범인이 기본 범죄만 하나 범하고 특수 범죄만 하나만 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 범죄를 여러 개 범할 수도 있어요. 기본 범죄를 수개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수개의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자, 특수 범죄를 수개 범죄 범할 수도 있고, 둘 다 수개 범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만 범한 범죄하고 범인하고 수개의 범죄를 범한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게. 한 사람 살해한 거하고 10사람 살인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범죄의 개수가 몇 개냐를 또 검토해야 돼요. 그게 죄수론이야. 범죄의 개수가 몇 개인가? 범죄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죄수론. 이렇게 4개로, 4장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론입니다. 범죄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차례대로 다 해야 돼요. 차례대로. 따라서 우리가 형법의 기본 개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 2편에 넘어와서는, 자, 범죄의 기본 개념, 고의 자기의 범죄론, 그 다음에 특수범죄의 범죄론, 그 다음에 죄수론, 이렇게 해 나가요. 그죠? 해 나가고. 자, 그러면 이제 범죄에 관한 논의가 다 끝났죠. 그러면 그 범죄를 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할 거냐. 이제 넘어온 거죠. 이게 형벌론이요. 형벌론. 자, 그러면 이제 형벌론은, 자, 그건 이제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7개 장.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해결되죠. 형벌론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벌의 기본 개념. 그때 이 형벌의 기본 개념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형벌의 의죠. 의. 형벌이란 뭐냐. 그래서 의하고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따라서 제3편 1장 형벌의 기본 개념에서는 형벌이란 뭐냐. 형벌의 종류는 뭐가 있냐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총론에도 보면 그 형벌에 대해서 쭉 언급이 나오는데 그 형벌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면 그 형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형벌의 종류가 나와 있고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제 형벌을 이제 부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형벌을 부과하려면 가령 이제 또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예는 이제 또 강론 규정이겠죠? 예를 들면 형법 250조 1항 그럼 당연히 강론이겠네요. 강론 250조 1항에 보면 자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여러분 2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까지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즉 범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춰야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걸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죠? 형벌. 즉 사형을 사람을 살해한 범인에게는 이러한 형벌 중에 하나를 부과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
사형을 가야 돼요? 무기징역을 쳐야 돼요? 5년 이상의 징역을 쳐야 할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법관이, 그죠? 요거 중에 법관이 어떤 형을 가할지를 정해야겠죠? 법관이 정할 거예요. 그죠? 이건 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법관이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걸 형의 양정이라고 그래요.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들은 이렇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딱 사형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형으로 여러 개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법정형으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구체로 형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형의 양을 정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형의 양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건 다 형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장에서 형의 양정을 배우는 거예요. 형의 양정. 그 다음 제3장. 3장에서는 그 형의 양을 정할 때 특히 거듭해서 중한 범죄들을 막 범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듭해서 막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누범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누범은 이건 또 조문에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범 거듭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형을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의 양을 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서 형의 양을 더 중하게 처벌하라. 이게 형의 누범이죠. 누범. 누범은 총론에 35조, 36조에 있어요. 조문에 누범. 35조, 36조. 당연히 여러분 조문 보니까 총론 맞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범은 형의 양을 정할 때 확 올라갔어요. 올라간 형태로 법률의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올리게. 자, 반면에 이제 반대로도 있어. 반대. 제 4장은 법관이 형의 양을 정할 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예제도예요. 형의 유예제도. 지금 현재 그걸 집행해버리거나 또는 지금 처벌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밀어준다는 거죠. 유예제도라는 게 있다. 그거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유예제도. 유예제도는 선고 자체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고유예고요. 집행만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그래서 유예제도는 아까 이건 여러분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형을 내려주는 거야. 내려주는 거. 유예제도. 유예제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째는 제 5장은 법관이 이렇게 혜택을 못 줬어요. 혜택을 못 줬을 때 이제 혜택을 못 줬으니까 법관은 그냥 형을 선고했겠죠. 그때 그 사람이 실제로 형을 집행하면서 뭐 징역이나 특히 금고 같은 경우에 모범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석방을 하는 거야. 가석방. 그래서 가석방 제도가 있어. 가석방 제도. 자, 요것도 총론에 있어요. 가석방 제도도.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을 주는 거다. 혜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장이 형벌. 그 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행위 시효. 그 다음에 또 형의 소멸.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6장에 규례했어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장이죠. 7장에는 우리 형법에는 기본적으로 형벌,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율되어 있는데 그 형사상 제재, 형법에서 범죄인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형벌만 있는 게 아니고 형벌 이외에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 보완처분이요. 따라서 자, 마지막 제7장에서 보완처분을 배워요. 자, 그런데 야, 저기 1편의 4장, 2편의 4장, 3편의 7개 장. 이게 제일 많은데 분량도 제일 많으냐? 분량은 적어요. 저 1편도 한 100페이지도 안 되고 3편도 100페이지가 안 되고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범죄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령 여러분 요 전체를 100%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범죄론이 80%예요. 범죄론이 80%. 그 다음에 형벌론이 10%. 형벌이 10%.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형법 서론이 10%. 자, 그러니까 분량도 마찬가지고요. 분량도 이게 전체 분량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전체 분량이 10% 차지한다고 보고 내용적으로 전체 분량의 80%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그 출제
그 비중도 80%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두고 해야 될 부분은 범죄론이죠. 범죄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고의 자기범. 요게 전부예요. 거의 전부다. 요 80% 중에 또 80%가 이건 거죠. 80%의 80%가 요 고의 자기범이니까 요거 가장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편, 3편 또 머리말에 밑줄 긁고 보겠습니다.